끌려는 버스 노동자 두 주먹 움켜쥐고 함께 나섰다. 억압과 굴욕의 핸들대 위에 노동해방 큰 글씨야로 새겼다. 그때는 노동조합 활동을 안 했고요. 우리 동기들이 24명이었는데 우리 동기 한 명이 사고를 냈습니다. 접촉사고를. 근데 그때 당시 한국노총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사무실 가서 책상을 엎고 난리를 치겠던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동기한테 정직을 너무 많이 줘서 책상을 엎은 줄 알았는데 10일을 정직을 줬는데 왜 이것만 줬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책상을 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때 당시에 선거가 있었는데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서 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건 아니다. 내가 예전에 완행버스에서 했을 때 노동조합에 내가 간부로 있을 때 했던 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가정 위해서 살라고 침묵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그 한국노총 조합장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일부 선배님들이 민주노조 조직화 사업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기 시작했는데 조합장, 그때는 우리가 조합장이라고 했는데 조합장 탄핵소추안을 올렸습니다. 탄핵소추안을 올렸는데 8몇 차례인가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 이제 그 조직한 사람들 찍혔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뭐 2009년 1년 동안 또 쭉 오다가 2009년 8월쯤인가 저희들이 전북고속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있던 민주버스 본부에 지혜 인준 신청을 했죠. 제일 처음으로 전북에서 전북고속이 먼저 민주노총이 가입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먼저 이 춘천시민버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동 대한운수였죠. 하나의 회사이긴 하나 이 법인이 두 개로 분리돼 있는 그 대동 대한운수에 제가 2011년도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달도 제 날짜에 급여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이전 선배들은 뭐 2개월, 3개월의 임금 체불은 기본이었었고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회사가 법정관리 사태를 맞이합니다. 그 회생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이 회사가 법정관리 사태에 이르게 된 주 원인은 과도한 부채 확산과 감가상각 과대 계상 등 중대한 경영상의 오류로 법정관리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때 제가 전에는 한국노총 잔노련에 있다가 한국노총 지부장을 탄핵하고 거의 보궐선거로 한국노총 지부장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전에 회계감사를 볼 때 6개월치를 5분 만에 하고 일어서는 그 한국노총을 보면서, 또 우리 버스 노동자들 당시에 통상임금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는 운행을 시작하기 전 30분, 운행을 마치면 30분, 그리고 기본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그것을 한국노총 집행부가 무이자 30개월로 분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시전지용 30분을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법정관리 사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가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을 했고, 거기서 본격적인 공영제 투쟁을 했었던 것이죠. 정말 한국노총의 지부장이라고 하면 회사 지자체에서 1년에 한 2번 해외여행 보내줍니다. 분기마다 1박 2일로 지자 펜션 잡아서 놀러 보내줍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동조합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그런 보호 활동이나 신장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득권 집단일 뿐이죠.
그래서 민주노총을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 6년 동안 거의 매일 투쟁을 하다시피 투쟁을 했는데 후회하지 않고 그래도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누군가는 대중교통이 공공성이 강화돼서 완전 공영제로 전환돼서 진정한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날까지 누구는 싸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할 뿐이지 저는 아마 제가 버스 노동자로 남아있는 한 아니면 버스 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이 시군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투쟁은 적극 지지하고 같이 싸울 것이고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진정한 대중교통이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는 끝까지 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동료 하나가 불이익을 받게 돼요. 회사로부터 사고가 좀 났다고. 근데 옛날에는 교통사고를 내면 그냥 회사가 이제 사표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말하는 꺾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개월 되면 이제 뭐 1년 10개월, 2년 10개월 이렇게 되면 퇴직금 이제 덜 주려고 너 사표 쓰고 다시 재입사 형식으로 해. 이렇게 하면서 사고 나면 이제 꺾기들을 주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봐도 참 대단히 불합리한 것 같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일하다 너도 나도 사고 낼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하는 건 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그때 처음 이제 노조 사무실을 갔어요. 가서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아니 누가 아무개가 사고가 났는데 뭐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이거. 그랬더니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사고는 양주석이가 냈지 내가 냈냐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최소한 노동조합이 이건 아닌데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뭔가 뭘 알아야 면접에서 따지는데 참 내가 바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이 친구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까 고민하는 사이에 그때 이제 지금 우리 노조죠 지금 전국 버스 노동자 소식지라고 하는 아니 그 당시에는 서울 버스 노동자 협의회라고 하는 그 소식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알기 쉬운 뭐 근로기준법, 뭐 불이익 대처법, 임금을 계산하는 법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여기구나 하고서 제가 그 91년도에 이제 서울 버스 노동자 협의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92년도에 버스 노동교실이라고 하는 그 일기 교육을 제가 6개월 동안 받았어요. 일을 하고 노는 날 서울 올라가서 교육받고 일기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97년도에 이제 부성역 단위사업장 이제 위원장에 이제 당선이 된 거고 97년 내가 6월 1일 날 이제 당선이 됐는데 우리 민주버스 노동조합이 97년 5월 1일 날 출범하게 돼요. 처음에는 조금 뭐 이런 것까지 회의를 진행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집행부,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노동자 대표자로서 어느 정도 권한을 주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지금에 와서는 모든 사항을 뭐 회의를 통해서 회의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표자로서는 더 편한 감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뒷일에 대해서 뭐 하자라든가 뒷일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모두가 선택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뒷말이 없어서 좋고요. 또 뒤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를 해야 활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참여를 안 시킨 조합원들이 뭐 더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집행부를 지지하거나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왜 우리가 투쟁하는지를 조합원한테 좀 알릴 필요도 있고, 뭐가 우리가 대접을 못 받고 뭐가 부당 노동 행위인지를 본인들이 늘 알고 느껴야지만이 투쟁 전선에 좀 뛰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또 같이 어울려서 교육도 받고 또 현장에 같이 데리고 가서 느껴보게끔 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부 외에 일반 조합원들도 우리 민주노총 총궐기대회나 이런 데 될 수 있으면 참석시키려고 하고 회의도 같이 입장시켜가지고 발언권은 없지만은 그냥 그래도 경청이라도 하게끔 다 오픈된 상태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조합원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노총이 있을 때는 소산별 노조 이런 체계로 구성돼 있고 또 파견 대의원들이 선출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한국노총 위원장이 누군지 아니면 전유령 위원장이 누군지 상급단체 위원장이 잘 몰라요. 근데 민주노조 오고 나서는 다 직접 본인이 투표를 해서 뽑으니까 그만큼 관심도가 많고 참여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은 다 좋아를 하죠.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그런 단계 그리고 그런 절차 지키는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일단 참여도가 높고 조합원들이 교섭 진행 사항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투쟁에 있어서는 일선에서 본인들이 더 강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투쟁이다, 제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집행부는 계속 바뀌잖아요. 집행부가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렇게 교섭이 바뀔 수 있잖아요. 교섭 내용도 바뀌고 노동 조건도 저하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민주노조 민주버스 본부 시스템대로라면 노동조건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합원들이 찬반 투표를 해서 찬성을 해야만이 노사 합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없는 교섭. 그러니까 조합원들도 상당히 안심된 제도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만큼은 타 노조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조합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기보다는 꼭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제도인 것으로 지금 완전히 이제 자리매김했죠. 저는 어느 노총에 있던 뭐를 있던 상관은 안 해요. 상관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민주노총과 이제 한국노총에 있을 때 우리 조합원들은 신입사원도 일주일 전 신입사원도 불만 불평을 우리한테 와서 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근데 타 노조는 진짜 일반 조합원들이 집행부한테 불만 불평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은 찍히면은 인사 이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제재를 준다든가 아니면 차별을 대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겁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고 불만 불평도 못 하는데 우리 이제 민주노조 같은 경우는 일반 누구나 다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또 조합원들과 어떤 토론 장소에서 무슨 회의 장소든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제도가 있으니까 노동자들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조인 우리 민주노조로 오셔서 같이 좀 활동을 하고 같이 활발하게 좀 움직여서 좀 버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어떤 성향을 갖든지 간에 하고 싶고 이렇게 불만 있는 조합원들은 오셔서 우리는 조합은 다 참여시켜요. 참여시키고 간부하고 싶다는 조합원들 다 간부시켜주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조합은 다 참여시켜주니까 한번 오셔서 용기 있게 한번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